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해 지자체마다 유치 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가 대형 건물의 공시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도 해소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입니다. 익산 원도심의 한 대형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절반 정도가 공실인데 웬만한 공공기관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에는 규모가 있는 빈 건물이 여럿 있습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익산을 현장 방문해 이러한 건물들을 살펴보는 등 입주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은 수년의 시간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 공실이 많은 대형 건물을 활용할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나오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즉시 업무 착수가 가능한 청사 공간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기존에 비어있는 공실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개의 공실들을 파악해서 4월 달에 국토부 관계자가 그다음에 오셔서 보고 가셨고, 특히 익산 도심은 교통 접근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소속 직원들의 효과적인 이동이 중요한데 전국 광역망을 갖춘 익산역은 핵심 교통시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29개, 농협중앙회와 한식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입니다. 특히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등과 관련된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기존 도심의 둥지를 틀게 된다면 공동화 현상을 막고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저희는 특히 저희하고 관계되는 공공기관, 농생명이나 바이오나 그러니까 교통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거기랑 관계된 기관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 전 익산시가 도심 속 공실 건물을 활용한 전략으로 유치 경쟁을 차별화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민선 9기 익산시가 주요 시정과 현안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8개 민관협의체 가운데 문화관광 분야의 K컬처 허브 추진단과 지역 먹거리 분야의 로컬푸드 시민이음 협의체,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함께 그린 익산협의체 등 3개가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분야의 민관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이달 내 합동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미래산업 기업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첫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산업 기업 유치 추진단은 13일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추진단은 반도체 산업과 식품 산업, 일자리 연계 및 인력 양성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기업 발굴부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별로 입주 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수렴합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12일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익산 국가산단 경영자 협의회 등이 참석했고 기업 지원 정책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 국가산단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별로 입주기업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수렴된 의견은 시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익산시 육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코스트코 코리아가 낸 지역협력계획서 보완 자료를 심의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 농식품 납품 연계, 지역 소상공인 지원책 등이 다뤄졌습니다. 익산시는 최종 상생 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트코 익산점은 연내 착공이 가능해져 2027년 11월 개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일시군 일생활인구 특화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원도심의 자원을 콘텐츠로 활용하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상품화의 판매로 인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동과 인화동 일대 근대문화유산 등을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집중되고 이달 중에는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스몰 브랜드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어 기획된 콘텐츠와 상품 등을 선보이는 익산 일페어 캠프를 9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 예산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개인 예산제는 바우처 지급액의 일부를 본인의 욕구에 맞춘 복지 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자는 36명입니다. 지난해 참여자들은 전동 휠체어 수리나 소모품 구매, 취업학원 등록, 가족여행 지원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정부의 햇빛소득 마을 1차 대상지에 익산 4개 조합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도내 선정지 17곳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에 이어 태양광을 활용한 주민 소득이 높아져 익산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 여산면 일대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1차 대상지에 익산 4개 주민 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조합은 모두 여산면으로 학동실리의 천호조합, 연명 독양상향의 원수조합, 상옥 하옥, 4월 남산석교의 제남조합, 누앙덕사노동, 현천의 태성조합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9개 조합이 신청해 도내에서는 17곳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익산이 4곳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에 남는 땅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은 주민소득과 복지사업, 마을 공동기금 등에 사용되는데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도 햇빛소득마을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멸지역인데 앞으로 젊은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서 좋고 여러모로 좋지요. 마을에서 이익이 남으면 써서 좋고 개인으로도 남으면 이익이 남으면 돌려주니까 좋고. 익산에서 가장 많은 조합이 선정된 배경에는 기존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경험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1년 성당포구 마을을 시작으로 5개 마을에 전국 최초 마을 자치연금을 도입했습니다. 각 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발생한 발전 수익 등으로 주민 1명당 월 평균 8만 원가량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 자치연금 마을이 이어 이번 햇빛소득 마을 1차 선정으로 익산 농촌의 태양광 수익 공유 모델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조합은 ESS, 즉 배전망 에너지 장치 지원을 통한 개통 연계 등 일부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 대상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망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개통 연계가 필요한데 전북은 이미 전력 개통이 포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기를 저장했다 전력망에 공급하는 ESS 설치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여산면 4개 조합이 ESS 설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 햇빛소득 마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을 자치연금에 이어 햇빛소득 마을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인구 유출을 잡는 단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함나원을 활용해 농촌 돌봄 공백에 대응합니다. 함나원은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거점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함라초등학교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늘 푸른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해 문화와 복지 등에 걸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익산시가 인접 지역에서 벼멸구가 발생함에 따라 유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예찰 방재단을 구성해 벼 재배 지역을 상시 점검합니다. 또 농가를 방문해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헥타르당 방제 약재비를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벼멸구는 벼줄기 아랫부분에 서식해 즙을 빨아 생육하는 해충으로 벼가 말라 죽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익산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의 설계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익산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234억 원을 들여 백제왕궁 궁성 배치와 건축 양식, 조경 기법 등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주요 시설 배치와 공간별 활용 방안,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연꽃 유물 등을 익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백제왕궁 박물관은 8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백제왕궁에 핀 연꽃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 주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막새와 전돌, 청자 등 연꽃과 관련된 중요 유물 27점을 선보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왕궁면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이장협의회가 폭염에 취약한 150가구의 냉방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과 이장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스 넥쿨러를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영등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 부녀회가 취약계층 30가구에 직접 만든 삼계탕과 물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주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 이웃의 돌봄단 대상자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